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브랜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평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브랜딩을 평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평판이 왜 중요하냐? 물론 이제 평판은 조직 전체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거기에 있는 개별적인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좀 포괄적인 사업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아니면 그 조직에 몸담고 있는 조직원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들이 다 모아져서 어떤 평판이 만들어질 텐데요. 그 평판이 중요한 이유는 대체적으로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보다 높은 금액으로 가격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판이 좋으면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더라도 뭐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혹은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구입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평판이 좋으면 그 고객이 재구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골이 되겠죠. 또 하나는 그런 좋은 평판이 구전 효과의 어떤 시작이 되어서 잠재 고객들이 이제 그 구매가 되는, 그러니까 수요자가 늘어나는, 고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 수가 있는 게 있고 또 반복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뭐 그런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마케팅의 어떤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무런 어떤 그 판촉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날개 달린 듯 마구마구 팔려 나가는 지경에 막 이르는 그런 막 비명을 지르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만드는 게 마케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브랜딩이나 마케팅은 뭐 아주 유사한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평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의도와 결과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판이라는 게, 그러니까 브랜딩이라는 게 과연 의도한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의도하지 않고 만들어질 수 없다면 그러면 브랜딩을 도대체 왜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냐, 왜 그게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브랜딩이란, 그러니까 평판은 그냥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라는 것이 어떤 의도를 갖고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을 해서 쟁취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도나 결과는 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점 자체가 많이 다른 것이죠. 그런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마케팅과 브랜딩은 구분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략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고 혹은 재구매율을 높여서 혹은 구전 효과를 통해서 고객이 마구마구 늘어나는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면 그거는 마케팅과 아주 유사합니다. 뭐 명품 전략을 한다. 굉장히 고가로 팔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네들끼리의 어떤 입소문을 통해서 그 명품들이 이제 뭐 팔리는 그런 현상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브랜딩이라고 말해지기 이전에 이미 옛날부터 마케팅 영역에 있었죠. 아니면 의도나 전략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한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평판일 뿐이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다면 이런 평판을 얻든 저런 평판을 얻든 나는 상관이 없어 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마케팅의 영역을 벗어나는 더 초월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순리라고 저는 이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전략이 아니라 순리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사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어떤 고리로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야 라는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하는, 마치 학생들이
평소에 열심히 예습 복습을 하면 시험 점수가 좋을 것이고 시험 점수가 좋으면 당연히 나중에 좋은 대학교를 갈 것이야 라고 기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의도나 전략으로서 접근하는 이전에 가장 기본적이며 원론적인, 원칙적이며 순리적인 그런 관점이죠. 이게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마케팅과 브랜딩은 상당히 다르다. 이건 역설적으로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의도나 전략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의도나 전략 관점으로 접근하는 브랜딩은 그야말로 마케팅의 대체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케팅이 10년 전에 마케팅 컨셉이 있을 수 있고 오늘 마케팅 컨셉이 있을 수 있고 10년 후에 마케팅 컨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쭉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브랜딩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좀 더 고급 혹은 좀 더 이런 패러다임에 잘 순응하는, 잘 부합하는 그런 마케팅을 브랜딩이라고 보면 좀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브랜딩을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맥락이죠. 그렇다고 해서 영업과 브랜딩과 마케팅이 전혀 다른, 서로 모순되고 서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냐? 그건 아니다. 그건 이제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통합경영 이론 관점에서 보면 전체 맥락에서 하나의 어떤 그런 기능이고 역할이다. 그것들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중요시하고 접근을 할 때 그게 과연 영업적인 관점이냐, 뭐 이렇게 마케팅 관점이냐, 혹은 브랜딩의 관점이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설명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경영자라면, 혹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업가라면 그 이름이 영업이 되었던 브랜딩이 되었던 정말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정말 지혜롭게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영업도 잘 되고 마케팅도 잘 되고 브랜딩도 잘 되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 경영자나 사업가가 브랜딩을 지향하고 영업을 지향해서가 아니라 그게 어떤 지혜로운 것이죠. 그것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통합경영 이론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평판을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하기 전에 평판의 근거가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연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평판이든 저런 평판이든 그런 평판이 만들어지는 어떤 원인, 어떤 시작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이제 브랜딩을 혹은 평판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평판의 근거가 뭐냐? 그럼 저는 기본적으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비자의 경험, 고객의 경험, 그 경험이 감동적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감동적인 것이 바로 평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감동적인 게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관점이 결국 다양한 평판이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구글이 있고 네이버가 있고 뭐 다음이 있다면 그는 서로 다른 비슷한 어떤 사업을 하지만 경험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평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감동적인 경험, 그것이 바로 콘텐츠, 브랜딩의 콘텐츠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형화를 보면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예시를 하면 내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을 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영업 직원이 혹은 그 담당 직원이 굉장히 친절하고 정말 잘해주더라. 그래서 난 감동 먹었어. 그러면 야, 이 회사는 정말 친절한 회사구나. 야, 이 회사는 진짜 고객지향적인 회사구나 라는 평판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는 영업 직원의 그런 행동들이 정말 중요한 하나의 경험의 평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능이 엄청 좋아요. 그러면 그 좋은 기능으로 야, 이 제품은 정말 최인류의 기능이야. 뭐 삼성 갤럭시 이런 S10 이런 게 나오면 와, 이제 최첨단 기능들이 다 나와 있구만. 야, 역시 삼성은 혹은 역시 갤럭시는 이 기능상의 이 최고의 어떤 그런 기술 그 총합이야. 뭐 이런 그런 또 평판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혹은 정말 어떤 새로운 독창적인 어떤 그런 기능이 있어. 그러면 야, 이제 이 회사는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구나. 야, 정말 도전적이다. 그런 평판이 만들 수 있겠죠. 혹은 저렴한 가격이야.
뭐 다이소 같은 데, 야, 도대체 이 가격에 어떤 이 제품을 어떻게 이 가격에 판매를 하지? 야, 역시 산 거는 무조건 그 길 가야 돼. 뭐 이런 이제 평판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평판의 근거라고 본다면 결국은 그건 무엇입니까? 이 포피죠. 그 마케팅의 주요 활동인 포피, 프라이싱, 프로모션, 뭐 플레이스 뭐 하는 그런 프로덕트 뭐 결국 그게 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안에 있는 그 어떤 그런 가치를 제외하고 드러난 것들만 보면 브랜딩의 콘텐츠나 마케팅의 어떤 그 콘텐츠나 유사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 하나는 경험이고 또 하나는 이제 활용이죠. 그 활용이 되어져야만이 그 활용이나 확산이죠. 그 활용이 되어져야만이 평판이 만들어집니다. 나 하나의 그 경험이 그냥 독립적으로 이런 되어 있어 가지고는 평판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활용이 어떻게 되냐면 크게 고객이 구전 효과로서 내는 그런 활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SNS를 통하거나 아니면 지인들에게 말을 통하거나 이런 요즘 같은 그런 소셜 미디어가 많은 데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죠. 또 하나는 회사 입장에서 그거를 잘 활용하는 게 있어요. 사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사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회사 차원에서 브랜딩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런 활용 측면에서 어떤 홍보와 잘 연계가 되는 그런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브랜딩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컨텐츠, 소위 말하면 스토리가 없으면 사상무각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게 핵심인 거죠. 단지 그것을 회사 차원에서는 홍보를 통해서 확산할 뿐인 거죠. 그걸 브랜딩이라고 하면 너무나 협소하고 잘못된 관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정말 아주 좋은 효과적인 측면에서를 말씀드렸는데 역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회사에서 정말 좋은 뜻에서 홍보를 막 했어요. 사전 홍보를. 야, 이런 감동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너는 정말 이 세상에 없는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거야. 혹은 이 지구상의 가장 첨단의 기술을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만약 홍보를 했다고 치면 그런 기대를 갖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그거와 달랐어. 그러면 엄청나게 실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실망이 결국은 나쁜 구전 효과가 만들어지고 굉장히 잘못된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 왜 브랜딩이 마케팅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는지 대충 이제 아마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브랜딩 없이는 아마 경영이나 혹은 사업을 생각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그 브랜딩이 의도와 전략 차원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마케팅을 대체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면 결국은 전략 전술적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만 꼼수 혹은 과도한 이런 식으로 해서 역효과나 악순환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엄청 그런 위험이 많죠. 어떤 지금까지 이제 평판이 무엇이고 그 평판은 무엇으로 과연 만들어지느냐 이런 계략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를 안 해도 다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리프레시 차원에서 리마인드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브랜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평판의 근거인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게 결국 이제 브랜딩의 하우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떤 브랜딩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사장 직속일 수도 있고 혹은 굉장히 이 브랜딩 전문가를 영입해 와서 정말 독립된 그런 어떤 권한을 줘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줘서 어떤 역할을 맡기면 그러면 해결이 되느냐? 실제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접근은 앞서 이야기한 의도나 전략을 가진 마케팅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브랜딩도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경영 이론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크게 보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브랜딩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말하자면 고객이 감동적인 경험을 해서 그것들을 구전 효과로 막 퍼뜨리고 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회사에서 또 홍보를 많이 하더라도 그것들이 역효과가 나지 않고 오히려 더 정부 효과가 나고 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코어과 시너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어이란 앞서 얘기한 대로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이런 기능들 거기에다가 생산까지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든 어떤 그런 기능이나 어떤 부서들이 서로 코어를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업과 마케팅과 브랜딩은 아주 유사한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앞서 한 설명대로 영업 직원의 어떤 좋은 응대로 감동적인 경험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그 영업 직원의 그런 어떤 행동들이 전사적인 모든 직원이 다 그렇게 해 나간다면 그것들이 브랜딩의 중요한 어떤 그런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영업과 브랜딩은 어떻게 보면 같은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혹은 앞서 포피 이야기를 했죠. 포피를 마케팅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잘 만들어서 제대로만 만들어서 그것들이 가격에서 감동을 하건 아니면 품질에서 감동을 하건 뭐 성능에서 감동을 하든 아니면 어떤 새로운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데서 감동을 하든 그런 것들이 포피의 영역에서 제대로 잘 만들어서 그걸 감동을 연결해낸다면 마케팅과 브랜딩이 같은 거라고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거와 무관하게 전혀 새로운 관점의 브랜딩으로 접근을 한다면 또 다른 그런 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코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생산 현장에서도 코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생산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직원들 생각에 도저히 공감이 안 되는데 과연 그 영업 직원이 혹은 고객을 상대하는 직원이 감동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를 해낼 수 있겠느냐, AS를 해낼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죠. 자기 생각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한다도 되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코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코어를 만들어내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은 형식적으로 보면 다 묶어서 모아서 한 통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전형적인 조직이 셀 조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셀 조직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이 됩니다만 셀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는 그런 만한 역량이 되는 조직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진 어느 정도의 그 대규모 조직이라면 어쩔 수 없이 기능이 나눠집니다. 생산 현장 부문이 있고 마케팅 부문이 있고 영업 부문이 있고 브랜딩 부문이 있고 그러니까 다 각각의 역할이 나눠집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어떤 전문 영역으로 해서 자기 역할을 충실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면 결국 유기적인 관계로서 코업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한 통 속에 넣어서 해내는 방법이든 유기적으로 해내는 방식이든 결국 조직의 역량이나 대내외 여건에 따라서 선택되어지는 것이지 한 통에 넣는다고 해서 잘 되어지고 혹은 유기적으로 연결을 잘 시킨다고 해서 그게 또 잘 되어지는 그런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소위 1류 조직과 3류 조직은 거기서 나눠집니다. 3류 조직은 뭔가 규칙을 만들고 틀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직무 권한을 주고 그렇게 잘 설계를 잘 하면 의뢰의 직원들이 그 설계에 따라 가지고 일을 해서 유기적으로 잘 연계가 돼서 올바른 결과를 낼 것이다. 기대한 결과를 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전혀 되지를 않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조직을 설계한 리더나 혹은 그걸 진두지휘한 사장은 실망하거나 이제 남 탓을 하죠. 조직원의 우리 회사 직원의 역량이 너무 문제야. 이게 너무 안 돼. 근데 실제로는 그런 3류 조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경영자나 임원인 리더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사회 본질이나 조직의 상황에 맞춰서 과연 조직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조직 간의 유기적인 어떤 그런 연결을 통해서 해내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를 독창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영자와 임원, 리더가 있어야 인류 조직이 되는 것이고 그 인류 조직에서 그게 가능한 것이. 또 하나가 코어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시너지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코어기 어떤 드러난 어떤 활동들을 서로 힘을 합쳐서 일을 한다 그러면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시너지는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간접적으로 서로 상승 효과, 증폭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채용을 하고 배치를 하고 혹은 이 성과 보상을 하면서 책임 경영을 하고 평가를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 브랜딩에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스포트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와 무관하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그런 평가를 할 때 각 부문별로 평가를 해서 그 부문들이 자기 역할을 최대한으로 잘 해내면 그거는 가장 완벽한 최고의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 경영 이론 관점에서 혹은 코어기나 시너지 관점에서 보면 어느 부문이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옆에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과 과연 잘 시너지를 내고 코어를 낼 것인가?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정말 많죠. 영업이 브랜딩과 무관하게 판매 활동에만 치중을 해요. 그러면 고객은 브랜딩에서 마이너스가 되죠. 원하는 평판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케팅도 많습니다. 마찬가지죠. 영업하고 무관하게 마케팅만 하고 막 영업을 푸시하면 영업에서 과연 열심히 고객한테 이 감동적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냐 이거죠. 없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평가라는 것들이 혹은 보상이라는 것들이 각 부문별로 최선을 다하게끔 만든다고 해서 그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각 부문의 어떤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되느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과 연결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호작용과 연계에 대한 고려는 조직마다, 사업마다 어떤 내 외부적 여건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 경영 이론이 필요한 것이고 지혜로운 경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경영을 하게 되면 브랜딩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브랜딩 조직에서 일을 제대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사장인 나부터 경영 이념을 바로 세우고 조직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디파인을 하고 그래서 미션을 제대로 전 직원하고 공유를 하게끔 해서 서로 간의 그 미션 달성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그 시너지 상호작용 과정에서 그게 이 브랜딩이 만들어지는 평판이 만들어지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원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옆에 동료를 위해서 동료가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줬는데 결과적으로 나도 칭찬받고 그 동료도 성과가 좋고 그래서 회사가 인류 회사가 되는 그런 지경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동료보다 좀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동료보다 좀 더 상대적인 어떤 평가 우위를 위해서 내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겠다. 남들은 신경 쓰지 않고 내 일에 대해서만 열심히 하겠다. 그랬더니 결국은 조직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류 조직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역할에 집중하는 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동료들이 뭘 원하고 어떤 걸 하고자 하는지를 같이 이해하면서 하는 거죠. 마치 축구가 11명이 플레이를 할 때 내한테 주어진 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동료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 동료를 조금 커버를 해주고 혹은 옆에 동료가 훨씬 더 잘할 때는 내가 조금 더 범위를 좀 줄이고 혹은 저 앞에 있는 동료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한 발 더 앞서서 나가주고 혹은 뒤로 물러나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조화로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그 인류 조직이 되는 것이고 그런 조직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경영자의 지혜로운 경영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조직화 경영이
이 조직 생존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경영의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 경영 이론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바로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